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레오 14세 천주교 새 교황님이 즉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즉위 미사에서 전 세계의 화합과 교회의 단결을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천주교는 레오 14세 교황님과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까요? 또 우리나라 역시 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새 대통령과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서강대 명예교수이자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 꿀잠 대표인 조현철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시지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천주교회 새 교황님이 즉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인데요. 신부님은 앞으로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예, 제게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레오 14세 교황님도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길을 계승해서, 물론 이제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 변화한 상황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로, 그러나 연속적으로 이렇게 교황직을 좀 수행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또 밝히셨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남미에서 오랜 기간 사목 활동을 하셨고, 또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또 최측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또 비슷한 길을 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짤막하지만 이렇게 즉위 미사 때 내놓은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프란치스코 성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을 이제 자신의 교황 이름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신 분, 또 인간이 아닌 피조물들에 대한 관심, 돌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이름을 이제 채택했다는 건 그 이름으로 이제 그 이름에 어울리게 이제 교황직을 수행하겠다, 그런 메시지겠죠. 그래서 네. 레오 14세도 이제 레오라는 이름을 택하셨는데, 그거는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 레오 13세 전임 교황님을 염두에 두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추기경단한테. 네. 그래서 레오 13세는 이제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회칙 반포로 유명하신데요. 그 안에 거기에서 보면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사회 전체 당시에 19세기 말에 유럽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여러 가지 좀 불행한 사태, 노동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환경에서 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고 특히 불평등 심해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유럽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제 나온 해책이거든요. 근데 네. 가만히 따지고 보면 21세기 중반을 이제 향해서 가는 오늘도 사실은 상황이 비슷하지 않는가. 그러네요. 그거는 굉장히 화려한데 속으로 보면 아마 성격이 비슷하고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교황님도 이번에 이름을 레오로 하면서 레오 13세의 정신을 따라서 교황직을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비슷한 길을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가톨릭의 사회교리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레오 13세 교황님이 최초로 사회교리를 제정한 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교리, 그래서 이제 레오 13세가 딱 이제 정립한 건 아니고요.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회칙이 이제 최초로 본격적으로 이제 교황님 문헌 중에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 가톨릭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문헌이거든요. 예. 그걸 이제 계기로 계속해서 뒤에 후임 교황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서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교리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생겨난 거죠. 그렇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가는데 종교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적극적으로 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레오 14세 교황님이
혹시 이 미국 출신인 점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예. 뭐 세계 평화에 미국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 같은 미국 출신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어떤 그 조언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또 하실 기회가 있을까요? 뭐 하시려고 하겠죠. 이제 아무래도 영향력이 제일 큰 이제 국가의 지도자니까 이제 트럼프가. 근데 뭐 세간에서는 이제 가장 미국인답지 않은 미국인, 뭐, 한 20년 동안 하드에서 이제 사목을 하셨기 때문에, 빈민가에서. 네. 이제 그런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언을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희망은 하지만, 또 그 노선상 얼마나 그 정치 지도자가 진지하게 받아들일지는 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출신 교황이 나왔다라는 데서 굉장히 좀 이렇게, 큰 관심을 좀 갖고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교황님의 메시지가 미국 그 국민에 대한 호소력이 좀 더 커지고 그게 이제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좀 정치 지도자들에게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해봅니다. 아, 그러네요. 오히려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미국인들 전체에게 조금 이렇게 주는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새 교황님과 함께 천주교는 천주교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곧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또 선거가 아닐까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당겨진 조기 대선인데요. 하여튼 그 굉장히 미흡했던 그 계엄,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결국 생겨난 건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지난 3년간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뭐 비정상을 좀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계기, 또 경제 같은 경우에 지금 후보들이 다 이제 경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경제가 중요하죠. 근데 경제 제도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경제 제도가 있죠. 그래서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좀 중심이 되는 경제를 좀 펼쳤으면, 특히 오늘날 이 경제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자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노동자의 차별이 없는 좀 사회,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직 다르고 비정규직 다른 이런 그 노동 차별이 없는 사회,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사회, 또 생태 기후위기에 좀 필요한 전환에 좀 과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자,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할지 많은 의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장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튼 지난해 12월 3일에서 그 추운 겨울에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걸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뭐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좀 공통된 지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걸맞은 사회라고 하면 차별이 없어야 되는 그런 차별 철폐, 아까 말씀드린 노동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하여튼 차별이 없어서 좀 평등한 세상, 그리고 불평등이 완화되는, 그리고 서로 경쟁 일변도가 아니고 서로 상대방의 처지를 좀 공감하고 함께 연대해서 협력해서 좀 정말 좀 따뜻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광장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은 유력한 후보들을 내는 거 보면 그냥 기존에 했던 그런 쪽으로 담론이 다 흘러가지 않는가. 무조건 성장해야 되고 기술력을 키워서 뭐 강한 사람들이 뭐 승리하는 그런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도 당선을 위해서는 소수보다는 뭐 다수의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되고 또 다수의 관심사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예, 물론입니다. 특히 새 정부가 지금 들어서는 것은 그 광장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쪼록 광장의 목소리, 광장의 염원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좋은 동기가 있고 여건이 좀 마련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래서 강자 중심, 시장의 논리, 좀 기존의 노선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좀 보면서 정말 사람 중심으로 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집회가 계속해서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 그리고 또 토론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지 더 고민하고 또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인분들께 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그 종교는 뭐 다를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종교의 가르침은 한 지점으로 귀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위한 세상, 또 사람들과 비인간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무엇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가를 좀 돌아본 다음에 저 같으면 이제 뭐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 그 다음에 기후 생태 문제, 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꼽아본 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후보가 가장 적절할까. 그래서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을 일단 꼼꼼히 살피면서 어떤 후보가 내가 생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좀 판단한 다음에 좀 투표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특히 사표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사표라고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투표로서 어떤 특정 정치인을 어떤 직무에 선출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나의 바람이 무엇인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내 바람이 뭔지 원의가 무엇인지 지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표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사람을 좀 후보를 선택했으면 합니다. 네. 투표는 반드시 해야겠고 지금 신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종교인이라면 더 좀 절실히 느낄 만한 부분이 이 불평등 문제 또 기후위기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종교인이라면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서강대 명예교수이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인 꿀잠 대표 조현철 신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